네, 또 국내 종목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사님, 우리 전일장 특징주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대형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많은 대형주도 상승했는데, 뭐 삼성전자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현대차를 좀 특징주로 좀 꼽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오랜만에 두드러진 상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6.6% 상승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23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뭐 363만 주를 기록하면서 1월 20일 이후 최대로 나왔는데 일단 또 기관의 순매수도 올해 최대였고 외국인 매수세도 올해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승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뭐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3월 그 판매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구글과의 합작법인 설립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부인했지만 이것도 시장 그 주가 상승에는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적 부분도 좀 보면 현대차가 3월 전체 그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37만 5천여 대였는데요. 국내에는 7만 3천여 대로 2.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해외는 30만 2천여 대로 무려 28.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5% 이상 증가한 7만 6천여 대를 판매를 했는데 미국 진출 35년간 역대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 SUV를 5만 대 이상 팔아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41%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모델을 3,006대가 팔렸는데 이것도 210%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그런 놀라운 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나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의문이 좀 생길 텐데 미국에서 완성차 그러면 전부 다 잘 팔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별로 성장률을 좀 비교를 브랜드별로 해본다면 현대와 기아차가 1분기에 22.8% 성장한 거에 비해서 GM은 3.7%, 포드는 0.7%, 그리고 유럽 그 합병 법인인 스텔란티스가 5.1%, 그리고 일본 브랜드 혼다가 16%, 그리고 뭐 도요타는 한 20% 초반을 기록했는데 국산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이 올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에 좀 표출되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글과의 합작사 그런 설립 뉴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즉각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글로벌 제조업체 중에서 5위의 완성차 제조업체고 최근 미래차에 관해 상당한 많은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글로벌 그 ICT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사업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뭐 파트너를 결정하지 않았어도 향후에는 파트너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으로 보면 현대차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2분기까지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많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이 지속되는데 현재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는 전년 대비 한 76% 증가한 1조 5,200억 정도, 그리고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1조 7,400억 정도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올해 내내 꾸준히 실적주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으면 뭐 아시다시피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지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럽 쪽에서 재확산됨에 따라서 봉쇄령이 좀 더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차 구매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점에 좀 주목하는 투자 전략으로 주가는 꾸준하게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 기준 뭐 PER이 12배 정도 되는데요. 내년 기준으로는
10.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수급적으로 금요일 외국인 34만 주, 기관이 66만 주 순매수했는데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하는 것은 1월 19일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특히 올해 가장 큰 순매수를 보였는데 특히 연기금, 요즘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연기금이 21만 주를 순매수해서 작년 7월 15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 모처럼 만에 눈부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유 있는 상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른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LG전자를 좀 픽을 해봤는데 사실 LG전자는 지난주에도 한 1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스마트 사업 그쵸. 부분을 철수하는 그런 철수를 기대하는 기사들이 오늘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스마트 사업 담당 MC 사업본부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당초 처음에 그 1월에 사업 조정 계획 발표 이후에 분리 매각 또는 뭐 사업 축소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지만 지금은 뭐 자진 철수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사업 부분은 그 작년 말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누적 적자 규모가 지금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적자 사업 부분이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또 가져간다면 1조 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해 보여서 만일 사업을 철수한다 하면 뭐 단순 계산으로도 한 1조 원 수준의 영업 적자가 감소될 수 있고 기업 가치로는 뭐 10조 원 이상이 증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스마트 사업 폰 사업 그 철수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네. 때문에 사업 철수 발표에 이것을 제도 노출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그런 이벤트로도 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추정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수준을 볼 때 어떤 리레이팅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시면서 주가 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단기 뭐 약간 뭐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상향 패턴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최근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마무리된 금호석유가 주총 이후에 불확실성이 더 해소가 더 부각되면서 실적이 좀 더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에 대한 것이 이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재료 소멸보다는 이 부담을 좀 덜어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LG전자를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자 이사의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사실 최근 시장 자체가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뭐 우상향 패턴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그런 수급에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유동성 장세에서의 그런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급 개선이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인한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만일 정말로 이번 주 삼성전자가 정말 그 지난주 그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호전되는 그런 기류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의 그런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볼 때는 보유 관점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보유 관점이라고 할지라도 뭐 5%나 뭐 10% 가까운 의외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난다면 일부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좀 발빠른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번 주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의 오늘장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